지난번에 두바이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두바이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술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. 술을 먹고 싶다는 생각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드는데 두바이가 술을 먹기가 힘들어요. 예를 들면 이제 한식점에 간다 그랬을 때 60에서 70 정도 하죠. 그러면은 곱하기 30. 소주 한 병에 2만원이 넘어가죠. 2만원이 넘어가는 돈을 내고 소주 한 병을 먹는다? 저는 특별한 날을 빼고서는 그렇게 못 먹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두바이 오면 이런 게 큰 단점입니다. 물론 술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. 일정 금액을 주고 라이센스를 따서 술을 사러 가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루트를 통해서 술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뭐 편의점에 간다든지 생활 가까이 전반에서 저렴하게 술을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애주가들이 두바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일상생활이 어떻게 보면 단조로울 수가 있습니다.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반대로 얘기하면 단조로울 수가 있어요. 아무 플랜이 없고 나는 좀 쉬는 게 좋다라고 하면 정말 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피곤하고 오히려 또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제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와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뭐 가족끼리 이렇게 더 응집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저처럼 지금 싱글로 와 있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약간 공허함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요. 더군다나 지금 초창기라서 이 정도지만 어느 정도 패턴이 적응이 되고 오늘 뭐하지 이런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두바이에 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지만 향수병이 와서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단조롭고 외로운 거, 이것도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다음 세 번째, 월급이나 어떤 인컴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뭐 주차를 잘못한다, 과속을 했다,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벌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. 많이 벌어서 많이 빠진다면 그런 생활이 또 반복이 된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? 많이 받는 것은 별도로 많이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. 카메라가 꺼졌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생산 라인을 바탕으로 유통을 하고 물류를 통해서 판매하고 소비까지가 다 되어 있는데 두바이의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입 상품이 많기 때문에 다른 타국가에 비해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.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한번 외국에 살 때는 다치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 본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절차가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. 비싼 월세도 월세지만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치료비가 비쌀 수 있고 복지가 좋은 나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회 의료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인정해주고 더 대우가 좋은 곳으로 빠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두바이 같은 경우도 뭐 복지 의료 시설이 상당히 뛰어나다거나 뭐 우월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 관련된 치료비 문제가 됐을 때도 퀄리티 있는 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 두바이 도로법이 특이하게 돼 있어서 낙타를 지나가다가 받거나 부딪힌 경우에는 벌금이 약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정도, 낙타를 박았을 때 2천만 원이,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 같은 일반 서민의 이야기와 관련이 되는데요. 두바이라고 하면 아랍에미레이트 안에서도 도시 또는 두바이 자체적으로 관광 경제 대국으로 뭐 부상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막상 사실 서민들의 삶은 또 다른 카스트 제도의 현실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카스트 제도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사람들이 많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간에 약간 그 예민하고 세심한 부분에 그 계급 제도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. 뭐 아시아인의 대우가 좋은 편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이게 누구나 여기만 오면 람보르기니를 타고 뭐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하고 싶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. 근무지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서 뭐 3-4명씩 같이 룸쉐어를 하면서 사는 필리핀, 인도계 사람들도 많고요. 한국인이라고 해서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. 같은 두바이 내에서도 지역, 장소, 그리고 환경, 여건에 따라서 생활의 패턴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 떠올릴 수 있는 그 기름 부유국에 대한 그 부자의 이미지 극히 일부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게 딱히 없이 두바이 오게 되면 뭐 상관이 없지만 사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스쳐 지나가듯이 나는 왜?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두바이의 부자의 이미지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다. 네, 그것이 현실적인 팩트입니다. 다음으로는 제가 처음에는 두바이 음식이 다 맛이 별로 없고 가격 대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달차가 되니까 곳곳에 저렴하면서 생각보다 맛있는 곳들을 뭐 몇 군데 발견하긴 했습니다.
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입맛에 친숙한 한국 음식이나 그런 걸 먹고 싶을 때 한 2만원 돈은 되는 것 같아요. 1인분당. 최소 가격의 단품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환율로 2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이드를 더 시키고 뭔가 조금 더 풍족하게 먹고자 했을 때는 돈이 많이 올라가죠. 그리고 주류가 비싸기 때문에 체감상 좀 서민적이고 싼 음식을 먹자라고 했을 때도 계산할 때 결국 2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. 최근에는 그래도 맛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돈 주고 이 정도 음식을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해외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족도가 약간 떨어지면서 비싼 가격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,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음식에 민감한 사람이면 큰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전편에 언급했었던 날씨가 따뜻해서 좋은 점에 상반되는 모습인데요. 이게 4월 말부터 약 한 10월 정도까지 약 1년의 절반 정도가 더위가 아닌 찌는 듯한 더위 기후를 가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게 밖에 나가면 찍히는 게 40도 이상인데 체감 온도로 치면은 뭐 45도, 50도, 그러니까 바깥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도 예전에 잠깐 두바이에 들렸을 때가 8월이었는데 정말 밖에 나가면은 그냥 일반 열기 플러스 지면에서 반사되는 거 플러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결국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 생활에 쓰게 되는, 더위와 무더위 간의 이 무 하나 차이로 엄청나게 생활의 패턴이 바뀐다는 거죠. 이 무더위인 4월부터 10월까지 두바이는 기후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느낀 건데 이 VPN, 중국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데 접속 제한을 받게 되는데 두바이 같은 경우는 구글 두바이에 접속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. 다만 SNS 보이스콜 같은 것을 할 때 일반 통신사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안을 찾다가 VPN 한 달에 약 한 2만원 돈 가량을 내면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. 그걸 쓰게 되면 이제 핸드폰에 VPN 활성화 모드를 누르고 그 다음에 각종 SNS에 들어가서 콜을 하면은 걸리는데 그게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걸려면 또 전화를 못 받는 거죠. 그럼 끊고 VPN을 다시 켜서 제가 걸고, 편안하고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불편한 점으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. 다음으로는 단점은 아니지만 정식 휴일이 금요일, 토요일입니다. 보통은 토, 일이 공식 휴일로 전 세계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금, 토를 쉬게 되면 밸런스 면에서 국제적인 휴일을 따르는 사람과 국내에 금, 토를 쉬어야 되는 게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조금 장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단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이제 휴일 체계가 좀 다른 점, 마지막으로는 영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. 전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영어가 굳이 능숙한 네이티브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국제 도시인 두바이 이미지상 영어를 굉장히 네이티브하고 프리하게 사용을 하려고 왔더니만 오히려 영어가 준다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. 미국, 캐나다, 영국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이 두바이에 와서 오히려 모든 발음, 센텐스, 유창성 이런 게 다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 봤고요. 제가 느꼈을 때도 오히려 현지에 맞게 심플하고 또 워드를 끊어서 이야기를 해야 전달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변에 네이티브가 많지 않은 이상 오히려 영어 스킬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, 이것도 예상 가능한 단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두바이 생활의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. 사실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장점과 단점이 교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100%의 장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실 일본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지만 좋아 보이는 이면에는 불편한 점들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을 편협하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아직 두바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보여드렸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내보고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또 다음번에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